제가 글라슈대에 온 이유는 아마 시계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아, 글라슈대에 갔구나 라고 생각하실 거고, 글라슈대라는 이름을 처음 들어보신 분은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글라슈대라는 곳은 시계의 역사에서 잊어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저희 채널에서 시계를 많이 소개시켜 드리기도 했고, 그 중에 대부분은 캐주얼 워치라든지 혹은 쉽게 시계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입문기, 혹은 누구나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아주 유명한 시계들을 주로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시계의 세계는 아주 심오해서 어떤 시계들은 우주를 담고 있다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예술품의 영역에 들어가 있는 시계들이 있기도 하죠. 시계라고 하면 스위스가 유명하죠. 그런데 스위스와 호각으로 다툴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하나 있죠. 바로 독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독일 자동차도 좋아하고요, 독일 모터사이클도 좋아합니다. 그리고 독일 카메라도 좋아하죠. 뭐 일부러 독일이 좋아서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좋아하는 물건들을 찾다 보니까 독일 물건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의 철학이라든지 물건 만들기가 저랑 잘 맞는 거였겠죠. 그런 의미에서 독일 시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글라슈대에서 시계를 알아볼 건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도이치 유렌 뮤지엄 글라슈대, 글라슈대 오리지널의 아카이브를 보관하고 있는 곳이자 글라슈대 오리지널의 역사적인 시계들을 수리할 수 있는 공방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일반인들에게는 글라슈대의 시계 박물관으로 공개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같이 한번 독일 시계 역사 속으로 가보시죠. 자, 여기는 글라슈대와 드레스덴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포털입니다. 포털이 열렸어요. 박물관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양쪽으로 갈라지면서 역사가 적혀져 있습니다. 이쪽 역사는 드레스덴의 역사고요, 이쪽 역사는 글라슈대의 역사예요. 1778년부터 시계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드레스덴에서 시계를 만드는 산업들이 계속 있었고, 시계는 단순히 시간만을 아는 장치가 아니고 천문학과도 관련이 있는 장치여서 이런 복잡한 구조의 과거의 시계들이 만들어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1845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글라슈대라는 도시로 시계 산업을 옮기자라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글라슈대라는 도시는 드레스덴에서 한 30분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인데, 글라슈대는 은광산으로 유명하던 도시였어요. 은광산이 고갈되기 시작하면서 글라슈대는 새로운 산업을 필요로 하고 있었고, 아돌프 랑헤라는 사람이 1845년에 글라슈대로 산업을 옮기는 게 어떠냐라는 제안을 해서 그 제안이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돌프 랑헤라는 이름은 뭐 아주 유명하죠. 아돌프 랑헤의 아이디어에 줄리우스 아스만, 모리츠 그로스만, 그리고 아돌프 슈나이더라는 4명의 사람이 합류하기 시작하면서 뜻이 모아집니다. 그리고 이 4명의 사람의 의지가 모이면서 글라슈대에서 시계 산업이 육성되기 시작해요. 그렇다면 뭐가 필요하냐? 시계를 만드는 장인을 육성하는 학교가 필요하다 라고 해서 생겨난 게 바로 이 건물입니다. 지금 이 건물이 독일 최초의 워치메이커 스쿨이 있었던 곳이고요, 여기에서 수많은 독일 시계 역사가 이루어진 거죠. 이곳에서 시계 워치메이커를 육성을 하지만 각각 워치 브랜드를 가지고 있었고, 그 4명의 회사들이 역사가 쭉 연결되면서 지금 하나로 합쳐진 게 바로 글라슈대 오리지널입니다. 그렇다면 궁금할 수 있거든. 그 랑헤 운투제네,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그 시계는 뭐냐? 그 시계의 역사가 그때부터 이어지는 게 아니냐? 사실은 아니고, 역사는 4개가 합쳐지면서 지금까지 글라슈대 오리지널로 오는 게 맞고, 랑헤 운투제네는 이후에 새로 만들어진 회사예요.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벤틀리 롤스로이스 관계와 비슷합니다. 롤스로이스와 벤틀리의 역사는 벤틀리로 흐르고 있고, 지금의 롤스로이스는 새롭게 만들어진 회사죠. 그와 비슷합니다. 4명의 아버지가 글라슈대를 시계 산업의 도시로 만들었죠. 그들이 만든 건 되게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이 마을 전체가 시계 산업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는 각각의 일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어떤 집에서는 이런 톱니를 만들고, 또 어떤 집에서는 베이스 플레이트를 만들고, 또 어떤 집에서는 이 베이스 플레이트를 장식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만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각 집마다 자신들이 잘하는 일들을 나눠서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좋은 퀄리티의 제품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워치메이커들은 이 다양한 제품들 중에서 골라서 사용할 수 있었던 거죠. 이런 부품 공급하는 곳들이, 좋은 곳들이 마을 전체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워치메이커들은 워치를 만드는 데만 집중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본 시스템들을 4개 회사가 공유하면서 글라슈대 전체의 시계 산업이 발전하게 됩니다. 이것은 워치 스쿨에 관련된 공간입니다. 워치 스쿨이 사실 이 글라슈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죠. 시계 산업이라고 하면 스위스가 아무래도 유명한데, 이곳은 처음에 시작부터 워치 스쿨을 만들고 시계 산업 자체를 글라슈대에 육성하겠다는 그 마인드가 있었기 때문에
시계 학교가 있다는 건 사실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계를 만드는 법을 배우고 그 꿈을 키워가는 사람들이 이미 일하고 있는 사람들과 섞여 있다는 건 이 마을 전체가 시계 도시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지금 여기는 아주 옛날 스타일의 시계 공의 책상을 재현한 거라고 해요. 모리츠 그로스만이라는 글라스대 오리지널의 4명의 아버지 중 한 명인 모리스 그로스만이 학교를 세우기로 한 다음에 졸업한 모든 사람의 이름이 벽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것도 대단하죠. 1800년대부터 시작해서 1900년대 20세기 초가 되면 여성 학생도 등장하기 시작하죠. 최초의 여성 워치메이커 스쿨 학생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라들은 정말 다양해졌어요. 그리고 1878년 이제 1845년 만들어지고 한 3, 40년이 지나면서 글라슈대의 시계 산업은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전성기가 시작됐어요. 왜 전성기가 시작됐냐면 사람들이 시계에 친숙해지는 시기가 오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시계에 친숙해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양한 시계들이 만들어져요. 시간을 누구나 개인이 각자의 시간을 알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이전에는 해질녘에 만나자, 해 뜰녘에 만나자, 정오 즈음에 만나자라는 식의 약속밖에 불가능했죠. 시계탑이 없는 곳에서는 시간을 정확히 알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시계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시계들은 점점 화려해집니다. 시계들 중에는 단순히 시간을 아는 것뿐만 아니고 세공이 가해진 그런 시계들, 나중에는 세공을 어떻게 가하느냐가 좋은 시계를 가리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시간의 흐름이 나타나 있어요. 이때 이제 비행기 같은 것들에 대한 도전이 시작됐죠. 자동차가 보급되던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삶이 많이 바뀌던 시기입니다. 정말 다양한 브랜드가 생겨났고 처음엔 4명의 아버지가 있었다고 했지만 그 이후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시계 산업이 육성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4명이 했지만 그 4명의 힘만으로 도시 전체를 시계 산업으로 바꿀 수는 없었겠죠. 다양한 브랜드들이 생겨나고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표방하는 시계들이 나타나면서 마을 전체가 시계 산업을 위한 도시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1800년대 후반부터 1900년대 초기까지는 독일이 전 세계로 나아가던 시기였어요. 다양한 대륙으로 나아갈 때 배를 타면서 나아갈 때 이 시계들이 없다면 방향이나 위치 같은 것들을 알 수가 없었겠죠. 100년 정도 좋은 시간이 지나갔습니다만 힘든 시간도 찾아옵니다. 힘든 시간은 언제였느냐? 당연히 전쟁이었겠죠. 제1차 세계대전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두 번의 전쟁이 독일을 휩습니다. 독일이 일으킨 전쟁이었고 전 유럽이 그 전쟁에 휩쓸리는데 이 글라슈테 지역의 시계는 당시에 군인들에겐 당연히 필요한 물건이었겠죠. 20세기 초반에 전쟁 시기의 시계들을 보면 아주 심플해지죠. 이 시계들은 1차 대전 당시에 생산된 시계들입니다. 아마도 장교들이 사용했겠죠. 일반 사병까지 지급되지는 않았을 거고 장교들을 위한 시계인데 이 시계들은 아주 심플하죠. 아주 심플하고 하얀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로 그냥 숫자를 잘 알아보기 위한 시인성과 내구성 두 가지만 추구한 그런 심플한 시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다거나 하는 인플레이션이 오기도 하겠죠. 그런데 글라슈테 사람들은 글라슈테 마을 전체가 시계 산업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마을 전체가 살기 위해서는 이 산업이 지속되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산업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인플레이션 속에 생각해낸 방법이 자기들만의 돈을 만드는 겁니다. 화폐 가치가 매일매일 달라지다 보면 일을 하기가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동네가 돌아가게 만들자.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만 쓸 수 있는 돈을 만든 겁니다. 여기 보시면 독일어로 우리는 어쨌든 만들 거야 라는 의미의 문구가 쓰여 있다고 해요. 얼마나 글라슈테라는 마을이 하나로 뭉쳐서 시계를 만드는데 집중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러다가 2차 대전 또 한 번의 전쟁이 다가옵니다. 이제 손목에 올릴 수 있는 시계가 보편화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2차 대전 당시에 손목 시계들이 있는데 사이즈가 완전히 무슨 이만합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큰 이유는 뭐냐면요, 당연히 비행기가 위로 올라가면 당시에는 여압장치라는 게 없었죠. 여압장치 말하자면 에어컨이죠. 에어컨이 있으면 온도 조절이 되는데 그 당시에 비행기에는 여압장치가 없으니까 고도로 올라가면 아주 추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죽 자켓, 항공잠바라고 불리는 게 그 당시에 생겨났죠. 털이 들어간 항공잠바를 입으면 두꺼워지는데 그 안에 시계를 찼다면 동작이 2개가 되면 회중시계보다 더 불편하겠죠. 그러니까 이 위에다 그냥 시계를 찬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이즈가 커졌고 높은 곳에서 고글 같은 걸 쓰고 있더라도 시간을 확인하기 편하기 위해서 다이얼도 크고 그리고 스트랩도 아주 커서 옷 위에다 찰 수 있도록 만든 거죠. 이게 2차 대전의 파일럿 워치들인 거죠.
지금 이 영상이 뭘 말하는 거냐면 2차 대전의 생존자들입니다. 지금 폭격이 있고 나서 마을이 다 망가졌지만 기계가 남아있길래 그 기계들을 모아서 우리는 생산을 다시 시작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여러 명의 증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마을은 뭐랄까요? 시계를 향한 그 집념이 대단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1940년대 이후 2차 대전이 끝났죠.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독일은 분단이 됩니다. 이 지역, 드레스덴과 글라슈테가 속해 있는 이 지역은 동독에 편입이 됩니다. 근데 동독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러시아와 미국에 의해서 독일이 강제로 반으로 나뉜 거고, 러시아는 뭐 아시다시피 공산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공산주의 시스템 하에서 동독이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것들을 빼앗겼다고 해요. 그러니까 수탈을 당했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서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독이 가지고 있던 공학 기술의 대부분을 미국에 강제로 뺏깁니다. 미국의 항공산업이 발전한 이유가 그 당시 독일의 기술력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죠. 그리고 이 아저씨가 칼 니체라는 사람입니다. 칼 니체는 그 당시에 이제 이 지역을 대표하고 있던 사람인데 고민을 했대요. 이걸 다 뺏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도구들을 뺏어갈 수는 있지만 우리 머릿속에 든 건 뺏어갈 수 없다. 우리는 계속 시계를 만들자라는 결심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마을이 전체가 시계 마을이 된 이후로 그 사업을 계속 굴러가게 하려는 사람들의 결속력이 사실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시계를 계속 만들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만들 때 사실 브랜드라는 게 상당히 자본주의적이죠. 처음부터 4개의 브랜드가 시작을 했고, 그 이후에 수많은 브랜드들이 나타나서 라이프 스타일을 대변하기도 하고 사회적인 지위를 대변하기도 했는데, 사회적 지위라는 건 공산주의에서 존재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어떻게 결심을 하냐면 처음에는 브랜드가 국유화됩니다. GUB 글라슈테라고 하는 회사로 다 통합이 돼요. 글라슈테에 존재했던 모든 회사들이 다 하나로 통합되면서 GUB 글라슈테라고 하는 글라슈테 국영 시계 회사의 약자입니다. 그 당시에 생산했던 많은 시계들이 있어요. 럭셔리랑은 좀 거리가 멀어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동네 시계방에서 볼 수 있는 흔한 시계들이죠. 이 시계들이 어떻게 쓰였냐면 공산주의 정권 시대 때 공산주의 정권 하의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선물용, 당에서 하사하는 선물용으로도 쓰였지만, 그 당시에 우리나라와 달리 동독과 서독은 무역이 가능했다고 해요. 동독에서 만든 물건을 서독에서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왕래하거나 여행하는 건 불가능했지만 물건을 파는 건 가능했기 때문에 이 시계들이 저렴한 가격에 서독으로 가서 팔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싼 값에 시계를, 좋은 시계를 살 수 있다라는 의미로 꽤 인기를 끌었다고 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정밀 기술로 하이엔드 시계를 만들었지만 사실 여기서는 약간 낮아진 단계의 시계를 만들게 됩니다. 소재 자체는 저렴한 걸 써서 럭셔리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시계 만듦새의 기본기는 확실히 가지고 있는 그런 시계였던 거죠. 그리고 이제 현재 시대로 왔습니다. 현재 시대로 오면 1845년부터 시작된 역사가 계속돼서요. 2번의 전쟁도 경험했고, 전쟁 이후에 러시아의 영역에 들어가면서 공산주의 정권도 경험을 했죠. 말 그대로 산전수전 다 겪었다고 봐도 되는데, 그 오랜 세월 동안 정권도 바뀌고 시대상도 바뀌고 사람들도 바뀌는 동안 단 하나가 변하지 않았어요. 그건 바로 시계의 완성도입니다. 글라슈테에서 만들어진 시계는 완성도가 높음으로 예나 지금이나 유명했는데, 그 이유는 아마도 지금 이 박물관이 있는 이 자리, 독일 최초의 시계학교가 함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단순히 기술자 몇 명을 데려다가 시계를 만들어서 팔자라는 게 아니고 학교를 지어서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것부터 시작했다는 게 글라슈테의 특이한 점이죠. 그래서 지금은 글라슈테가 스위스와 맞먹는, 스위스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시계 산업의 대명사가 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4명의 아버지로부터 시작됐던 글라슈테의 시계 산업은 그 이후에 전성기를 맞으면서 다양한 시계 회사들이 생겨났고요. 그리고 그 회사들은 전쟁 이후에 하나의 국영회사로 통합이 됩니다. 그 시대에 하나의 회사가 됐던 글라슈테의 모든 시계 산업이 지금은 글라슈테 오리지널이라는 이름 아래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그 외에 다른 회사들도 있어요. 글라슈테를 기반으로 한 다른 회사들도 있는데 하나씩 떨어져 나갔지만 그 GUB라고 하는 거대하게 하나로 모였던 회사의 전통이 글라슈테 오리지널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글라슈테의 오리지널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거겠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글라슈테 오리지널 시계가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모스 글라슈테라든지 랑에 운트 제네라든지 모리츠 그로스만이라든지 우니온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회사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글라슈테의 시계들은 여러분들 시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다들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그런 시계들이에요.
이 다양한 시계들이 지금도 글라슈대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고 처음에 1845년에 시작으로부터 함께했던 시계학교의 전통을 박물관으로 바꿔오면서 글라슈대 오리지널이 지켜오고 있는 겁니다. 저희의 박물관 투어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나가는 길이 너무너무 재밌어요. 벽에는 메트로놈이 있고요. 그리고 시간과 관련된 격언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Early bird gets the worm. 빨리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얻는다. Time will bring a solution.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메트로놈은 약간 더 빨라졌어요. Time heals. 시간이 낫게 해준다. 저희는 이 마을 드레스덴과 글라슈대에 이르는 시간이 멈춘 것 같은 도시를 둘러봤어요. 이 도시는 정말로 시간이 멈춘 것 같고 시계를 만드는 사람들 또한 시간이 멈춘 것처럼 거의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정밀한 작업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시간을 멈추고 있는 동안 저희는 바쁘게 삶을 살아가죠. 시간을 확인하고 시계를 보고 또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바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시계를 창조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곳에 살고 있어요. 시간이 멈춘 공간 글라슈대에서 이제 저희는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는 현실 세계로 갑니다. 하지만 그 낭만이랄까요, 열정이랄까요, 그런 것들은 제 손목위에 계속 남아 있을 거예요. 이 시계를 가지고 이제 현실 세계로 돌아가시죠.